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가격의 약 30%가 사실은 제품값이 아니라 미국으로 보내는 세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삼성 갤럭시를 샀는데 정작 돈방 석에 앉는 건 삼성전자가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퀄컴과 엔비디아라는 이 기막힌 아이러니가 지난 10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견고했던 돈의 흐름을 단숨에 끊어버리고 13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AI 시장의 판을 뒤집으려는 삼성의 은밀한 작전이 포착되었습니다. 모두가 인공지능 열풍에 취해 엔비디아 주식만 바라보고 있을 때 삼성 수원본사 연구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새로운 반도체 칩 하나를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쟁사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생태계의 선전포고입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는 순간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AI 제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균열이 가기 시작할 겁니다. 도대체 삼성이 무엇을 준비했기에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거대한 반전의 서막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삼성전자가 겪어야 했던 뼈아픈 굴욕의 역사를 직시해야 합니다. 엑시노스 한때는 삼성의 자존심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은 소비자들에게 발열 덩어리 혹은 성능 저하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만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두뇌를 만들 기술이 부족했던 삼성은 미국의 AMD에게 손을 내밀어 그래픽 기술을 빌려오는 방식을 택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최고급 세단을 만드는데 엔진 설계도가 없어서 옆집에서 엔진을 빌려와 억지로 끼워 맞춘 것과 같은 형국이었습니다. 남의 기술을 빌려 쓰다 보니 문제가 생겨도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가 없었고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공간을 최적화하는데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삼성의 새로운 로드맵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월세살이를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독립선언과도 같습니다.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칩 엑시노스 2600은 기존과는 근본적인 설계 철학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AMD가 주는 설계도를 그대로 받아와 배치만 바꿨다면 이제는 그 설계의 핵심 코어까지 삼성 엔지니어들이 직접 뜯어 고치고 재설계하는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최적화 때문입니다.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어야 달리기 기록이 나오는 것처럼 삼성의 공정에 딱 맞는 설계를 직접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삼성은 자체 설계를 통해 전력 소모는 극적으로 줄이고 성능은 경쟁사를 압도할 수 있는 미세 공정 최적화에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독자 GPU 개발은 단순히 스마트폰 성능을 높이는 것을 넘어 삼성 파운드리 공정의 소율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봐라, 우리가 직접 설계해서 우리 공장에서 찍어냈더니 이렇게 완벽하다 라고 전 세계 고객사들에게 외치는 가장 강력한 영업 전략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삼성이 수조 원을 쏟아부으며 이 기술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고작 스마트폰 몇 대 더 팔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삼성의 시선은 스마트폰 너머 현재 전 세계 자본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GPU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현재 엔비디아가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죠. 엔비디아의 칩 하나 가격이 5천만 원을 호가하고 그마저도 없어서 못 구하는 상황입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이 독점 구조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이 파고들 수 있는 거대한 틈새가 열립니다. 엔비디아는 칩을 설계만 할 뿐 실제로는 만들지 못합니다. 생산은 대만의 TSMC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죠. 즉 설계도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생산 속도와 가격 경쟁력 면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적의 삼각형을 완성한 기업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파우드리 생산 능력 세계 2위, 그리고 이제 독자적인 시스템 반도체 설계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업계용어로 턴키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열쇠만 돌리면 바로 작동한다는 뜻이죠. 고객사가 원하는 사양만 말하면 삼성은 설계부터 메모리 탑재, 그리고 최종 생산과 패키징까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맛있는 요리를 먹기 위해 재료상, 요리사, 배달부를 따로 고용해야 하는 경쟁사들과 달리 삼성은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다 해내는 특급 호텔 주방장이 된 것과 같습니다. 이 수직 계열화가 기술적으로 무서운 이유는 바로 물리적 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연산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와 데이터를 계산하는 GPU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데이터가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전력이 낭비됩니다. 삼성은 이 메모리와 GPU를 한 몸처럼 붙여버리는 첨단 패키징 기술을 통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엔비디아와 TSMC가 서로 다른 회사로서 협력하며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삼성은 내부 효율화를 통해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러한 삼성의 잠재력을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을 떠났던 퀄컴입니다. 최근 퀄컴의 CEO는 공식 석상에서 삼성 파운드리와의 제협력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왜일까요? TSMC의 라인이 꽉 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삼성의 2나노 공정과 독자 GPU 기술이 이제는 TSMC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올라왔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냉철한 그들이 인정한 셈입니다. 퀄컴이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삼성의 기술력이 글로벌 스탠다드 궤도에 다시 진입했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가 됩니다. 하지만 낙관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삼성 앞에는 쿠다라는 엔비디아가 지난 20년간 쌓아올린 난공불락의 성격이 버티고 있습니다. 전 세계 AI 개발자들의 99%가 엔비디아의 프로그래밍 언어인 쿠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소프트웨어가 호환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능 좋은 한국어를 쓰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 모든 사용자가 영어만 쓸 줄 아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네이버, 인텔, 그리고 오픈 AI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손을 잡고 반 엔비디아 연합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엔비디아의 독점적 가격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누구나 쓸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연합이 성공해서 쿠다의 장벽을 조금이라도 허물 수 있다면 가성비와 생산 능력을 앞세운 삼성의 칩은 폭발적인 수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2027년을 삼성전자의 운명을 가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출시될 엑시노스 2800은 AMD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100% 독자 아키텍처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 칩이 성공한다면 삼성은 모바일 AP 시장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서버용 AI 칩 시장까지 전방위로 영토를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여기서 또다시 발열이나 성능 이슈가 터진다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야말로 벼랑 끝 승부수입니다. 지금 삼성의 이 도전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도박입니다. 반도체는 이제 산업의 쌀을 넘어 국가 안보를 지키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반도체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하나로 버텨온 지난 30년의 영광은 이제 잊어야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 먹거리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삼성전자가 1,300조 원 시장을 뒤집기 위해 준비한 비장의 무기, 독자 GPU와 턴키 솔루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엔비디아라는 골리앗을 상대로 다윗의 돌팔매질을 시작한 삼성전자. 과연 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지금의 위기는 삼성에게 뼈를 깎는 혁신을 강요했고 그 결과물들이 이제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삼성의 이 승부수가 엔비디아의 독점을 깨트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집단지성의 힘으로 미래를 예측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경제전쟁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